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저쪽 강의실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이제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도 제가 어떻게 제 답안이 잘 써서 붙었는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123회와 124회를 시험 두 번 쳤습니다. 123회에는 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 과목 자체가 법규도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건축, 토목 그리고 뭐 건설 기자재까지 건설 기계까지 이 범위가 많다 보니까 너무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맥을 못 잡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123회는 좀 탈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23회의 실패 요인을 분석한 결과로 124회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학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낯이 많이 익은 분들도 많고 이제 많이 정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요령이라고 하거나 팁보다는 제가 했던 방식을 공유를 하고 어떤 방법이 이제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패 요인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불합격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나에게 좀 부족했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건축 시공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제 건축 부분만 하다 보니까 토목도 생소했고요. 그리고 산안법이라든지 시특법 그리고 건진법도 좀 생소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실제로 123회 시험을 쳤을 때는 시험 치고 나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범위가 이제 많다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할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범위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교수님 수업 하실 때 모의고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거의 이제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제가 한 20회 정도를 보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20회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수년간의 이제 기출 문제들도 보면 이제 반복되는 문제들 그리고 강조하는 문제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수업 내용 중에 충분히 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러한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모르거나 생소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과감하게 안 풀면 된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도 뭐 서브 노트를 뭐 저희는 만들 필요가 없다. 모의고사 때 했던 이런 문제들을 그런 유형들을 이제 연습을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따랐고요. 실제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그 1권, 2권 목차를 보고 한 10개 정도의 아이템을 잡아서
이제 세팅을 10개를 했습니다. 논술형으로 10개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이게 3페이지, 한 문제당 3페이지를 세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적는 주요 문제들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페이지만이라도 세팅을 해놓고 토공사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1페이지는 거의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을 쳐보면 25분에 논술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많이 걸리는 거는 35분도 걸리고요. 30분 넘어가는 건 예사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실제로 시험을 치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분량을 많이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페이지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비슷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 범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조금씩 틀리면서 그럼 2페이지 내용이 변하는 거고 3페이지는 사례라든지 결과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한 반 페이지 정도 적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2, 3, 4교시에 보면 보통 4문제를 저희가 선택해서 푸는데요. 일단 사례를 많이 적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아닌 것들도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고 좀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한 교시에 한 문제 정도를 사례를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페이지 같은 경우에 한 장을 보면 사례를 적는 문제는 3페이지 쪽 상단에 바로 사례를 넣었고요. 그리고 절반을 잘라서 결론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안 넣겠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핵심적인 것들을 본 답을 이렇게 3페이지에 한 4분의 1 정도 적고 나머지 이제 점검이나 뭐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시기 이런 걸 적고 이제 결론도 물론 반 페이지를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좀 범위를 좀 줄여가고 시간을 단축하는 범위로 저만의 그거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모의고사 때 이제 채점을 받아보면 항상 자네 답안은 메가리가 없고 중요한 게 없다고 항상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은 좀 트레이닝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연습을 할 때 항상 그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25분 동안에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급박하게 되면 표현이 과격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바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준수할 수 있는 좀 급박한 환경으로 좀 몰아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이러한 한 10장 정도 세팅해 놓은 것들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뭐 집 한 구석에 이제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속도라든지 그 소리로 해가지고 계속 그냥 공시렁공시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1번 뭐 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대제목 위주로 계속해서 반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고, 이게 뭐 다른 기술사라든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보면 지하철에서 뭐 받니 뭐 이런 수위들도 많은데 저는 그 정도가 집중력이 안 되다 보니 제 나름대로는 저에게 맞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게 계속해서 대제목 위주로 되뇌이는 이런 연습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 10장 정도를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면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업무가 바쁠 때에도 아침에 한 30분 빨리 일어나서 한번 하고 이빨 닦을 때에도 그냥 잠시 생각했다가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하고 바쁠 때는 그래 했었고, 주말에 뭐 몇 시간을 했니 뭐 이렇게 길게 하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요런 반복들을 대제목 위주의 반복들을 이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용어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의 5번까지 쓰는데 그러한 4번이나 5번에 이런 대제목을 잡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이게 정도 한 달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혔던 것 같고, 그 모의고사를 할 때 저는 이제 용어 4문제, 논술 2문제가 아래 나오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숙제를 하지 않습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할 때는 한 문제를 준비해서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한 문제를 준비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이제 단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채점하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고 조사를 많이 하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도 몇 번 하니까 4시간 걸렸던 게 2시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한 30분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25분 타이머 맞춰놓고 하면은 제가 목적했던 3페이지를 다 채울 정도는 아니지만 2페이지 반 정도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습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자기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범위를 좀 축소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 문제를 계속 보다 보니까 특정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걱정은 했지만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 목차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거는 아마 공부하시는 동안에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뽑아서 최소한 1페이지라도 이제 좀 세팅을 해 놓는 게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1페이지를 세팅하면서도 한두 개 정도는 좀 변화를 준 게 개요 부분에 보통 개요도 보면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 숫자는 적지 않고 뭉뚱그려서 다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조금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개요를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적은 문제가 이제 한 교시에 한 개 아니면 2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교시, 3교시는 그 한 특정 문제 그 서로 개요를 한 반 페이지 정도 적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좀 점수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주요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동바리, 그리고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내구성, 열화 이런 데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는데 항상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에 시험 치셨던 분들도 콘크리트 열화나 거푸집 동바리에는 이제 점수가 좀 잘 안 나왔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득점이 과연 힘들까 이런 좀 숙제를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열화라든지 내구성에 대해서는 사례 위주로 좀 적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례를 좀 많이 못 적어서 좀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범위를 좀 줄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용어 문제 13문제 중에 의도적으로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 한 3문제 정도는 전혀 모르는 문제, 그리고 3번 또 나머지 3문제 정도는 이제
저희 과목과 관련 없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13문제 중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는 7, 8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모르는 게 나올 경우를 대비를 해서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랑 이렇게 엮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공부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좀 합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 오늘 이렇게 서서 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공부하시거나 이제 느끼신 점이나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다 같이 있을 때 한번 질문 사항 있으면 좀 질문 받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시면 예. 예. 산안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산안법이 전혀 생소했던 파트인데 그렇게 어렵다고는 못 느꼈었고요. 대신에 안전공학이란 심리가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의 교재에도 보면 목차에 보시면 외워야 될 부분들이 포인트마다 있기 때문에 책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교재에 이렇게 글이 있는데 정작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외웠습니다. 나머지 이런 연결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꼭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보다는 그냥 이제 대제목을 4번이나 5번까지 쓰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은 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우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외워야 되는 포인트만 외우다 보니까 분량이 사실적으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과목들도 좀 암기보다는 이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냥 쭉쭉 썼고 표나 그림을 이제 간간히 넣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네. 공부하는 그 페퍼를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저는 산업을 하시면서 예. 시간대 공부하는 시간을 몇 시에 들어가고 저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현장을 이렇게 있다가 본사에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학원을 했는데, 보통 저는 출근 시간 한 30분 전에 이렇게 그 서머리 해놓은 것들을 그냥 부담 없이 읽는 정도로, 그리고 생각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대로 넘어갔었고요. 생각나는 것들만 계속 이제 웅얼웅얼 거리고 아침을 그냥 하루 시작하는 거죠. 그냥 바로 아침에 늦잠 자서 출근하기 바빠서 후다닥 가는 것보다는 조금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한번 상기만 시켜주는 개념으로 했고요. 그리고 업무를 보고 퇴근을 하면 9시나 이제 10시쯤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타이머를 100분을 맞춰가지고 100분 동안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좀 휴식을 취하거나 좀 인터넷도 보거나, 그리고 또 100분을 시작하고 해서 200분을 하루에 200분 정도는 꼭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200분이면 한 2시간 40분, 한 3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훈련이나 그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번에 딱 적중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공사 같은 경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게 범위라는 게 실제로 또 어떤 이미지를 했냐면,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아는 건 없고 잘 안 써지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게 나올 문제 뻔하다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나온 문제 정말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저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를 찍어준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찍어주는 것도 본인 스스로 보시면 문제가 아마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나올까기보다는 나올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처음 세팅에 뜨는 게 그대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대제목 위주로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제 스스로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있네 이러면서 하나 들어가고요. 이것도 있네 하나 들어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붙여 나가는 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뭐 토목이나 시공 보면 서브노트 100장을 만들었니 150장을 만들었니 이런 사례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해서 특정한 파트라든지 이 부분은 1페이지 정도는 최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계속 추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기 처음에 보셨을 때 점수하고요. 네. 이번에 합격하신 점수 죄송하시죠. 제가 123에는 57.5점 정도 나왔었고 이번에는 60.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723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123회 때는 뭐 전혀 기대를 안 했었고요. 너무 이제 시험 치고 나서도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경험으로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교시 시험을 끝나고 나면서 이번에 좀 잘한 것 같아. 이 교시는 너무 잘한 것 같아. 충분히 될 거야 했던 시간들은 점수가 다 60점 이하로 나왔었고 이게 작성하는 게 조금 다른 분들과 좀 틀리게 적어야지 좀 득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적는 거는 이제 다들 적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시험이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이제 결론, 서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23에 매교시 쓰셨어요? 1교시요? 아니 매 교시마다 예. 열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예. 제가 알기로는 1교시는 10문제를 다 풀어야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 분배도 최대한 해서 1교시까지는 이제 10페이지를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2, 3, 4교시는 각 문제별로 이제 3페이지를 적게 되어 있는데 2페이지 반을 적은 게 2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는 문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2페이지 반을 적은 게 2문제가 있었고 근데 좀 이걸 다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4교시 같은 경우에는 12페이지를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시에는 좀 점수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교시 10페이지, 2, 3, 4교시 12페이지는 채우는 게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1교시는 몇 점 정도? 1교시는 영어. 이 용어 다 181, 181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전공이 건축 시공이다 보니까 자신 있게 썼던 건축 시공도 19점 이상 안 나왔을 거예요. 자신 없게 썼던 그 산안법도 다 18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안법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변별력을 갖기는 좀 용어 문제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1교시에서 뭔가를 이제 2, 3, 4교시가 좀 부족해서 1교시에서 뭔가 변별력을 갖거나 고득점을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시공하고 전혀 틀린 시각으로 좀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득점이 나온 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일단 저는 점수가 잘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51점, 54점, 52점, 50점 이런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충 대부분 보면 이제 물어보는 답 외에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적었던 거고요. 실제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설치 해체 시에 안전관리 대책을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그 시공 순서를 설치, 해체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 게 아니고 설치 단계일 때, 그리고 텔레스코핑 단계일 때, 그리고 브레이싱 단계일 때, 그리고 해체 단계일 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줬거든요. 물어보는 거는 설치, 해체였지만 저는 네 가지를 어차피 설치를 하고 해체하는 사이에 두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적어줬었던 게 좀 고득점이 됐었던 것 같고 교량의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자체가 안전 진단의 주기와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1종, 2종, 3종을 구분해서 적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1페이지에 1종, 2종, 3종을 적고 검사 유형, 검사 방법, 비파괴 검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어줬고요. 그리고 내구성, 내화력 시험 이런 걸 같이 적어줬어요. 사용 안전성 검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진단이 프로세스에 있는 거를 하나씩 좀 적어줬던 게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접 결함, 강구조의 용접 결함 같은 경우에도 시공에서 배웠던 용접 결함하고 검사 방법 그리고 이제 안전 관련해서 이제 화재라든지 전기 감전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적어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고득점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을 처음 칠 때 네. 순서로 좀 단기간에 합격하셨는데요. 네. 저 처음에 시험을 보실 때 그 마음가짐이 준비가 됐으니까 시험을 보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시험을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을 한번 보면서 올려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여기 학원에 등록했던 게 2020년 2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2월에 등록해서 며칠간 이제 수업을 참관을 했었는데 그때는 생소한 산안법하고 법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비대면 수업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저는 동영상으로 2월부터 8월까지는 동영상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월에 등록을 해서 5월 시험 치는 건 좀 부담이 되었었고요. 7월 시험을 칠 수 있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7월 시험을 안 하고 제가 11월 달부터 이제 다시 대면 강의를 참관하면서 올해 1월 달에 123회를 처음 쳐본 겁니다. 이때도 나름 준비가 좀 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준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차이보다는 이제 좀 대제목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기승전결을 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공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은 또 꼭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안전적인 거는 내용이라든지 이제 일반적인 법규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는 거의 다 이제 그 사전조사 내용으로 거의 다 적었습니다. 근데 그 사전조사 내용에는 이제 산안법에서 요구를 하는 서류, 성원지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부분들도 이제 격체에 생기는 것들, 그리고 배변에 생기는 것들, 그리고 기초 탑하기 전면에 생기는 것들, 인접 집안에
인접시설물에 생기는 것들 이렇게 나눠서 좀 많이 적어줬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나열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표현해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방 작성하는 게 네, 처음에 배우 부분이 좀 길게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주고 네. 밑으로 내용이 전부 다 이어지게 결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개요를 저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개요 적는 법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현상에 대한 종류, 원인, 문제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뭐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라든지 공식 하나를 넣으면 반 페이지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접근했던 거는 한 2-3 문제 정도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개요에 있던 부분들이 이제 2페이지에서는 답이 나오는 거고 3페이지에서는 이제 개요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써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 뭐라고 하냐면 그 명분을 살리시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자기는 현주 씨는 명분을 뭘로 삼았습니까? 뭐 이직을 해야 되겠다. 뭐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남들이 뭔가를 제가 기술적이거나 뭐 안전적으로나 주장한 게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쉽게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좀 압력을 가하는 걸 없애버리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었고, 이 회사가 정말 이제 나를 키워줄 회사인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사인지 간을 보려고, 이제 간을 보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이제 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명분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큰 명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굳이 저도 그 여러 공부를 하면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공부하면서 느끼는데 내가 책을 쓸 정도 돼야 합격한다라는 개념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혹시 이거 교과서 예전 교수님도 그 말씀하신 중에 MV22를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어서 설명할 정도가 돼야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거 혹시 정독을 몇 번 하셨나요? 아니 제 책은 정독을 안 했습니다. 깨끗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거 하면서 계속 얘기해 보면서 이제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됩니까? 그 정도 이제 됩니다. 몇 번 안 하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뭐 파워포인트 한 6장 정도 분량의 보고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처음에는 발표하면 읽기 바빠가지고 이제 말주변도 없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아예 외워버렸어요. 외우는 게 이거 하면서 그냥 제가 계속 사무실에서 실제로 보고할 때는 보고하는 거 안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이라든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완벽하게 안 들어가더라도 이게 앞뒤가 막 섞이면서 뭐 토공사, 콘크리트, 산안법 같이 섞이면서 이게 좀 자유자재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걸 한 번씩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훈련을 하면서.
책은 많이 샀는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어린이 질문. 마이크를 약간 더 가까이 대고 네. 어린이 질문. 시험을 막상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발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순발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충분히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순발력은 깊게 알지는 못해도 많이 넓게 알고 있어야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과목별로 중요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우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뭐 콘크리트 열화를 같으면 열화가 왜 생기는지, 어떤 환경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이론적인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폭넓게 알고 있으면 이제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순발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할까요?